오늘 영상에서 이 녀석들이 배 갑판에 쿵쾅쿵쾅 뛰어들고 배 바로 뒤에서 때로 헤엄치고 심지어 난간을 똑바로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잠깐만요. 인어들이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들로 들어가 보세요. 전 세계를 완전히 놀라게 한 그 장면들 말이에요. 북유럽 바다에서의 만남. 자, 먼저 북유럽 바다 한가운데서 반인반어 생물이 배 갑판 위에 쿵 하고 떨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해볼게요. 얼음처럼 차가운 북쪽 바다에 떠있는 나무배에서 어부 몇 명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물이 갑판 위에 아프게 떨어졌어요. 그 생물은 바로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잇몸은 사람처럼 자유를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큰 꼬리는 바닥을 쾅쾅 치면서 물을 사방으로 튀겼죠. 피부는 차가운 회색이었고 눈은 깊고 검은색으로 바다의 목구멍처럼 보였어요. 입은 공기를 필사적으로 들이마시려는 듯 벌어져 있었답니다.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고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인어 전설을 떠올렸어요. 거친 날씨에 바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믿던 그 이야기요.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그걸 목격한 어부들 앞에서 고대 이야기가 갑자기 살아난 기분이었죠. 카리브해에서 배를 타고 올라오는 생물들. 하지만 카리브해 연안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이런 인어 같은 존재들이 그냥 배를 따라오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파도도 아니고 큰 물고기도 아니었어요. 두 마리의 신비로운 인어 같은 생물이 낚시 배 옆면을 똑바로 타고 올라오고 있었죠. 영상에서 보면 해가 지는 배경 뒤로 작은 배가 물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때 녹황색 피부에 뾰족한 머리를 한 생물이 큰 물고기 같은 눈과 비늘로 덮인 사람 모양 몸통으로 갑자기 배 가장자리를 잡고 반신을 들어올렸어요. 바로 옆에는 더 길고 짙은 파란색 생물이 있었는데 물갈퀴 손과 등의 솟은 능선이 어두운 물에 태어난 듯했죠.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이 생물들이 엔진 소리, 고함 소리, 배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와서 머리를 들고 배 안을 뭔가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쉽게 올라왔을까요? 공포나 싸움의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영상은 두 번째 생물이 난간에 손을 닿는 순간 끊겨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궁금해하게 만들었죠. 저 생물들은 뭘 원했던 걸까요? 어두운 바다에서 느껴지는 그 시선, 느껴보신 적 있나요? 다음으로는 2013년에 석유 시추 플랫폼 승무원들이 60피트 아래에 숨어있던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마주쳤어요. 멕시코만 유조선 사고. 2013년에 멕시코만에서 근무하던 한 해상 유조선에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거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체온이 따뜻한 물체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큰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다이버들을 보내서 확인했는데 돌아온 다이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어둠 속에서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했어요. 한 다이버는 창백한 하얀 피부에 사람 같은 몸을 가진 생물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역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어 라고 맹세하듯 말했어요. 산소 탱크도 없었는데 18m가 넘는 깊이에서 편안하게 있었대요. 나중에 유출된 내부 이메일에서 이걸 인어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공식 보고서는 없고 설명도 없었고 단 한 가지 사실만 있었죠. 그 후로 승무원 전체가 바로 재배치됐어요. 이런 순간이면 어떤 다이버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질 거예요. 키랴트 얌 인어. 2009년에 이스라엘의 조용한 해안마을 키랴트 얌 주민들이 완전 기이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일몰 때 바위 위에 앉아서 시다바다로 뛰어드는 인어를 봤대요. 수십 명의 목격자들이 똑같이 말했어요. 창백한 피부에 물고기 꼬리,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여자 모습이었다고요. 목격이 너무 작고 믿을만해서 지역 정부가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을 했어요. 인어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0억 원의 포상금을 걸었죠. 한 남자는 인어가 뒤집기 동작을 하다가 사라지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여자는 꼬리로 물을 철썩 때리는 걸 봤다고 맹세했어요. 전 세계 뉴스에서 이야기를 다뤘고 카메라 팀들이 오고 관광객들도 몰려들었어요.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는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포상금이 지금까지도 아직 청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목격 사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서 육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너, 머메이드를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1493년 그의 선박일지에서 콜럼버스는 3마리의 생물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고 묘사했어요. 그 생물들은 상체는 여자처럼 생겼고 꼬리는 물고기 같았대요. 그의 정확한 말은 이래요. 그것들은 그림으로 묘사된 것만큼 예쁘지 않아요. 얼굴이 어쩐지 남자처럼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걸 바다소, 매너티, 목격으로 치부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콜럼버스는 경험이 많은 항해사였잖아요. 그는 바다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 그냥 바다소였다면 왜 굳이 얼굴을 언급했을까요? 더 흥미로운 건 그의 선원들도 비슷한 걸 봤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목격했고 일관성 있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험가 일지 중 하나에 기록됐어요. 민치의 푸른 사람들. 민치 해협의 거센 파도 속에서 스코틀랜드 본토와 아우터 헤브리디스 사이에서 선원들은 오랫동안 푸른 피부를 가진 사람 크기의 바다 생물들인 블루맨을 두려워해왔어. 이들은 폭풍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는 존재라고 해. 우아한 인어와는 달리 이 생물들은 배 옆에서 헤엄치며 선장들에게 시나 시나리들을 던져 도전하곤 하지. 운율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배를 뒤집어 승무원들을 받아 밑으로 끌어내린대.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전해져 내려왔어. 여러 세대의 선원들이 지능을 가진 존재들로 말을 하고 논리를 세우며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존재라고 묘사하거든. 이 공포를 더 키우는 건 현대적인 증거들이야. 영국 해군은 지난 100년 동안 민치에서 200건이 넘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을 기록했어. 장비 고장, 잔잔한 바다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괴파, 배의 실종 등등. 비슷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들에 비해 생존율이 훨씬 낮았대. 오늘날에도 일부 스코틀랜드 어부들은 빵, 이스키 또는 동전을 바치고 게일어로 주문을 읽지 않으면 그 지역을 피하곤 해. 이건 단순한 미신일까? 아니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진실이 남아있는 걸까? 짐바브웨의 댐 사건. 2012년 짐바브웨의 두고댐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멈췄어. 물속에 사는 인어들이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야. 이 문제가 의회까지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작업 중단을 인정하고 전통 주술사를 불러 물의 정령들을 달래는 의식을 치렀대. 현지 쇼나 문화에서는 은주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은 깊은 웅덩이에 살며 신성한 물을 지킨다고 해. 작업자들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모습의 존재들이 침입자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한다고 묘사했어. 지능적이고 영역을 지키는 행동을 보였대. 기계가 강바닥을 건드리면 창백한 형체가 나타나고 도구가 물속으로 사라지며 장비가 이유 없이 고장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대. 정부와 회사에서 압력을 넣었음에도 작업자들은 상고마, 주술사들이 정령들과 협상하는 의식을 치를 때까지 일을 재개하지 않았어. 의식 후에는 사고 없이 작업이 계속됐대. 목격도, 고장도, 공격도 없었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물속에 정말 뭔가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아. 한스 에게데의 기록. 1730년 덴마크 노르웨이 출신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 근처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기록했어요. 사람의 머리와 상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래는 물고기 꼬리이고 얼룩덜룩한 회녹색 피부에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는 생물이었대요. 그 생물이 배 옆으로 떠올라서 몇 분 동안 선원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예쁘다기보다는 완전히 낯설고 불안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한스 에게데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이 기록에 꽤 힘을 실어줘요. 그는 매우 신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글쟁이였고
이누이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일지들은 18세기 그린란드 역사에서 아주 건조하고 사실적인 1차 자료로 평가받아요. 심지어 그 생물을 꽤 상세하게 스케치까지 해놨죠. 평소에 과장하거나 환상에 빠지는 타입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에게도 진짜 충격이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그 목격 장소가 바로 이누이트 사냥꾼들이 절대 가지 않으려고 했던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곳은 칼루필루트라는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바다 괴물이 산다는 전설이 내려오던 곳이거든요. 에게데는 원래 그런 이야기를 다 미신이라고 치부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사학자나 미스터리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북극권 미확인 생물 토론할 때 자주 언급하곤 해요. 특히 그 스케치에 그려진 해부학적 디테일이 알려진 어떤 해양 생물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받죠. 직접 본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일본의 닌교, 인어. 일본의 닌교는 우리가 아는 서양식의 로맨틱한 인어와는 완전히 달라요. 금빛 비늘,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원숭이 같은 입안에 사람의 작은 이빨이 빼곡히 박혀있는 좀 소름 돋는 사람 물고기 혼합체예요. 옛날 전설에는 닌교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대가가 엄청나다고 경고해요. 폭풍, 흉작, 알 수 없는 죽음, 온갖 재앙이 닥치다가 결국 그 닌교를 정성껏 모셔 바다에 돌려보내야 재앙이 멈춘다고 믿었어요. 1800년대에 시코쿠 섬 근처 어부들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곧 죽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그걸 소금에 절여 보존한 뒤 관청에 보여줬고 관리는 해부 기록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불길함을 피하려고 불교 사찰에 숨겨놓았다고 해요. 2022년에 연구자들이 어떤 신사에 300년 넘게 보관돼 있던 미라화된 닌교를 조사했어요. DNA 분석 결과 여러 동물 부위를 조합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 정교한 보존 기술과 세심한 제작 과정을 보면 단순한 장난이나 가짜로 치부하기엔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짜라고 믿었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애초에 가짜라면 왜 그렇게까지 공들여 만들고 왜 사찰 깊숙이 모셔두면서까지 지켰을까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보존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스리랑카 인도 해안에 엉킨 생물, 요즘 틱톡에서 엄청 터진 영상이에요. 인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는 그 클립이죠. 어두운 해변에서 어부들이 쓰는 그물에 걸려버린 인어 같은 생물이 나와요. 아마 스리랑카 외곽이나 인도 남부 해안, 밤에 고기잡이하는 외진 곳인 것 같아요. 손전등 불빛이 비추자 길쭉한 얼굴, 축축하고 검은 피부, 흐릿한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이 보여요. 숨 쉴 때마다 굉장히 섬뜩한 소리가 나고요. 어부 한 명이 가까이 가서 그물을 풀어주려고 하자 그 생물이 몸부림치면서 갈고리 같은 손가락으로 모래를 핥히어요. 진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여요. 주변 어부들은 엄청 겁먹은 표정이고 생물이 움직일 때마다 깜짝 놀라며 뒤로 자꾸 물러나요. 플로리다 키스의 바다 어머니. 자, 이제 플로리다 키스에서 나온 영상 클립 하나예요. 다이버들이 바위 구멍에 불빛을 비추자 회색 녹색 피부에 긴 머리를 가진 인어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그 존재가 2마리 작은 아기들을 안고 있었어요. 정말 새끼들처럼 보였죠. 주변은 완전 고요하고 다이버들의 숨소리만 들려요. 꼬리는 길고 두꺼워서 바다에서 흔히 보는 무늬가 있었는데 어떤 알려진 물고기랑도 전혀 달라요. 새끼들은 꼭 붙어서 손전등 빛에 눈이 반사되면서 조심스러운 표정이 느껴졌어요. 불빛이 가까워지자 그 존재가 입을 벌려서 경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꼬리를 휘둘러 모래를 잔뜩 일으켜서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다이버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보는 사람들은 이걸 카리브해의 바다 어머니 전설과 비교했어요. 옛날 이야기 속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반응이 엄청 폭발했어요. 왜 계속 촬영해? 이런 말들이 쏟아졌죠.
이 섬뜩한 영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루이지애나 이너 패닉. 19세기 미국에도 이너 소동이 있었어요. 1830년대에 루이지애나 신문들이 미시시피 강 근처 베턴 루지 쪽에서 여성 인어가 나타났다고 계속 보도했어요. 목격자들은 긴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물고기 같은 하반신을 가졌다고 했대요. 결과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수영은커녕 피하고 낚시는 멈추고 배들도 항로를 바꿨어요. 그러다 1842년이 되어서야 뉴올리언스 비신문이 또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엔 같은 생물이 증기선 하나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물리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이어졌고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인어 전설 중 하나가 됐어요.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 나타난 생물. 제너럴 산토스, 민다나오의 겐산 어항에서 바이럴된 영상이 있어요. 방금 정박한 배 주위에 수십 명의 어부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 남자의 어깨에 작은 창백한 생물이 걸쳐져 있어요. 인간 같은 몸통을 가졌지만 다리는 뻣뻣하고 뒤틀려서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죠. 팔은 축 늘어지고 젖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에 달라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해요. 몇 프레임 지나니까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몇몇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으려고 하네요. 이 생물의 얼굴은 인어로 알려졌는데 물고기와는 전혀 달라요. 높은 콧대, 인간 같은 얼굴이 살짝 왜곡된 모양, 얇은 마귀로 눈꺼풀이 열리는 거예요. 어깨는 좁고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고 다리가 있어야 할 엉덩이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어떤 기관도 이 사건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영상 속 공포는 진짜예요. 웃음소리 하나 없고 연출 흔적도 없이 카메라맨의 손까지 떨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겐산에서 배에서 내려온 건 정확히 뭐였을까요? 이상한 해양종일까? 정교한 가짜일까? 아니면 민다나오 인어 전설의 첫 번째 진짜 증거일까? 이 질문 때문에 수백만 명이 영상을 프레임 하나하나 다시 돌려보고 있어요. 물속의 숨은 얼굴.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인어 같은 생물의 얼굴과 피부를 가까이서 보여주는 클립인데 보는 순간 모두가 본능적으로 화면에서 뒤로 물러나게 돼요. 프레임 속에서 새카만 물속에서 창백한 얼굴이 천천히 떠올라요. 피부는 인간처럼 매끄럽지 않고 주름지고 늘어지고 거칠어요. 차가운 깊은 바다에서 진화한 것처럼요. 이마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어서 떠다니고 눈은 깊고 검고 빛을 반사하지 않아요. 심해 포식자들의 눈처럼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 손을 들어 올릴 때예요. 길고 뼈만 남은 발톱 같은 손가락이 표면을 스치며 촬영하는 사람을 향해 길을 찾는 것처럼 움직여요. 움직임은 느리지만 의도적이에요. 관찰하거나 경고하는 것처럼요. 이미지는 고대 묘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요. 검은 심연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의 세일엔, 물의 다른 피부를 가진 스칸디나비아의 바다 정령, 그리고 황혼의 창백한 얼굴과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동유럽의 루살카까지요. 그래서 이 클립 속 생물은 수백 년 동안 전설이 경고해온 바로 그 존재일까요? 이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당신은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나요? 검은 호수의 인어. 세르비아의 브라냐 호수에서 사람들은 안개 낀 아침의 검은 호수의 인어라고 불리는 창백한 인간형 생물에 대해 속삭이곤 해.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지. 2000년대 초반에 등산객 몇 명이 멀리서 그 생물을 봤다고 주장했어. 여성형 몸매지만 깜빡이지 않는 하얀 눈과 팔에 비늘이 있었다고 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물속으로 첨벙 소리를 내며 사라졌대. 가장 소름 돋는 건 현지 사람들이 수십 년 전부터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야. 현대 미디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보다 훨씬 전의 말이야. 그린란드 동굴 만남. 2013년에 아이슬란드 다이빙 팀이 그린란드 근처 수중 동굴을 탐험하던 중 카메라에 이상한 걸 찍었어. 그 영상은 온라인에 잠깐 돌았지만 곧 사라졌는데 지느러미가 달린 인간형 생물이 바위 뒤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이었대.
촬영하던 다이버가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카메라가 끊겼어. 의심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했지만 그 다이버들은 베테랑 전문가들이었고 본 걸 확실히 주장했어. 일부 사람들은 그 영상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정부가 압수했다고 믿고 있어. 게다가 그 동굴은 사건 직후에 공공 접근이 금지됐다고 하니 더 미스터리해지지. 베냉 인어 시체. 1940년대에 서아프리카 베냉 해안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인어 시체 같은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어. 그 몸은 물갈퀴가 달린 손, 물고기 같은 피부, 그리고 거의 인간 모양의 두개골을 가졌다고 해. 현지 당국에 가져갔는데 며칠 만에 관리들이 가져가서 프랑스로 보내 연구했다고 하네. 공개된 건 하나도 없었어. 이 사건이 이상한 건 서로 관련 없는 현지 사람들이 여러 명이나 그걸 봤다고 맹세했고 얼마나 빨리 은폐됐는지. 일부 사람들은 이게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숭배되는 강력한 인어 정령 마미와터 전설과 관련 있다고 믿고 있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목격 사건. 1967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서 페리 선장이 바위 위에서 뭔가 엄청난 걸 봤어. 그 혼자만이 아니었지. 배의 탄 승객들도 메인 섬 근처 바위 위에 금발머리의 인어 한 마리가 여유롭게 앉아있는 걸 봤다고 해. 사진도 찍혔고 그중 하나는 지역신문에 실리기까지 했어. 어떤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짜라고 주장했지.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인어 기념품을 팔기 시작했어. 이상한 건 지금까지도 누가 장난이었다고 자백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모델도, 연기자도, 고백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잠수부 만남 사건. 2005년에 알래스카 바로노프 섬 근처에서 수중 파이프라인을 유지보수하던 두 잠수부가 갑자기 일찍 올라왔어. 완전 패닉 상태로 다시 내려가길 거부했지. 그중 한 명이 말하길 바위 틈새에서 아가미가 있는 인간 얼굴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 그들은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고 반짝이는 눈, 손전등 아래서 빛나는 비늘이 있는 생물을 묘사했어. 정말 무섭지. 그런데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게 평범한 일이야. 그들은 이누이트 전설의 칼루팔릭이라는 걸 믿거든. 깊은 바다에서만 들리는 소리로 사람들을 물속으로 유혹하는 인어 같은 바다 생물이래. 이야기가 그냥 민속처럼 들렸는데 실제 영상이 나왔어. 크로아티아 바다 여성들. 크로아티아 이 섬에서 선원들은 달빛 아래서 바다 여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자주 이야기했어. 그런데 2016년에 야간 낚시팀이 마침내 그들을 봤다고 주장했지. 긴 머리의 새 여성이 해안 바위에 앉아 있었고 몸이 희미하게 빛나다가 다가오자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대. 다들 웃어넘겼는데 흐릿한 영상이 나왔어. 화질이 낮아도 세 개의 빛나는 형체가 동시에 바다로 뛰어드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 해양 생물학자들이 봤는데 알려진 어떤 종과도 맞지 않는다고만 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현지 사람들은 밤에 그 지역을 항해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여겨. 파로 제도의 동굴. 파로 제도, 바람에 찢긴 북대서양 깊숙이 있는 동굴이 있어. 현지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안쪽 바위에 새겨진 건 충격적으로 오래된 그림들이야. 긴 머리에 물갈퀴 손, 세밀한 비늘이 있는 물고기 꼬리, 인간형 생물들. 역사학자들은 이 조각이 기독교 이전 시대라고 하고 아마 노르웨이 선원들이 만든 거라고 해.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건 인어 한 마리가 남자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조각이야. 고고학자들이 확인했어. 진짜 새겨진 거라고. 이 동굴은 한때 선원들이 바다에서 보호받기 위해 기도하던 곳이었을 거래. 이건 그냥 고대 예술이 아니야. 마치 경고처럼 느껴져. 피지 인어와 태평양 전설들. 피지 인어가 그냥 유명한 사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얘기 좀 들어봐. PT, 반엄의 그 표본은 원숭이를 물고기 꼬리에 꿰맨 거였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보다 훨씬 전에 남태평양에서 비슷한 보고가 수십 건이나 있었대. 어부들이 폭풍이 올 때만 나타나는 눈이 빛나고 은빛 지느러미를 가진 생물을 봤다고 묘사했어. 일부 연구자들은 진짜 피지 인어가 존재했지만
영국 식민지자들이 토착 신앙을 억압하려고 캠페인을 벌이면서 파괴했다고 믿고 있대. 그러니까 반엄이 전시한 건 진짜 존재했던 걸 형편없이 흉내낸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이슬란드 화석 미스터리. 1978년에 아이슬란드 해안 근처에서 하이킹하던 지질학자가 절벽에 박힌 이상한 화석을 발견했어. 갈비뼈는 사람의 다리뼈처럼 생겼고 비늘 패턴으로 덮여 있고 손가락 관절은 비정상적으로 길었대. 이걸 아이슬란드 대학에 넘겼는데 화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지금은 사진만 남아있지. 일부 전문가들은 물고기 뼈나 장난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뼈 비율이 알려진 어떤 해양 생물과도 맞지 않았대. 더 소름 돋는 건 그 지역이 오래된 인어 전설과 선원들을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는 바다 마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현지 사람들은 그 화석이 그 전설들이 진짜였다는 증거였다고 고집해. 북대서양의 사이렌 무리. 최근 북대서양에서 업로드된 영상이 시청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 너무 놀라서 계속 되감아 봤대. 작은 어선이 거친 바다를 뚫고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바다가 솟아올랐어. 그건 파도가 아니었고 큰 물고기도 아니었어. 인간 같은 형상의 그림자들이 길게 줄지어 배 뒤를 따라오고 있었대. 마치 승무원들을 쫓아오는 것처럼. 처음엔 몇 개의 비틀린 물결뿐이었는데 3초 후에 물이 폭발하듯 터지면서 몇 마리의 생물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완벽한 리듬으로 다시 잠수하는 것 같았어. 그 움직임은 직선적이고 빠르고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대. 고래나 돌고래랑은 전혀 달랐어. 한 승무원은 창백한 얼굴로 배 가장자리로 몸을 숙였고 다른 한 명은 난간을 너무 세게 잡아서 떨어질 것 같았대. 바람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 이해할 수 없는 걸 마주했을 때 나오는 비명소리였어. 그 장면은 오래된 북유럽 전설의 사이렌 무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 사이렌들이 함께 나타나서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다가 배를 끌어당기는 거. 바다가 회색 물속에서 수많은 희미한 팔들이 밀어 올리면서 솟아오르는 순간 그 작은 배 위에 진짜 공포가 느껴졌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둘러싸인 거였지. 켈프 숲 만남.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평범한 다이빙이 틱톡을 뒤흔든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 켈프 숲을 헤엄치다가 다이버가 갑자기 멈췄어. 바로 앞에 흔들리는 켈프 사이에 숨어있는 인어 같은 생물이 있었거든. 카메라가 다 잡았어. 길고 가느다란 몸, 회녹색 피부, 미세한 비늘이 덮인 팔, 그리고 무섭게 사람 같은 얼굴. 깊은 검은 눈이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길고 구부러진 손가락은 방어 자세로 오므려져 있었어. 무서운 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떠서 다이버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 마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완전히 아는 생물처럼. 댓글창이 바로 폭발했어. 진짜처럼 소름 돋아. 태평양 사이렌 설명과 정확히 똑같아. 몇 초뿐인데도 누구나 소름 돋게 깊은 켈프 숲 속에서 어쩌면 우리 혼자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